자, 오늘 장에서 국내 증시 지수 분위기 살펴보실까요?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모처럼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구간 4%의 강세 6,620포인트 선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현재가 오늘 장 고가 부근입니다. 2.5%의 강세로 현재 구간 800선 안착 시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쿠팡 2분기 실적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새벽 쿠팡의 미국 모회사 쿠팡 INC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적자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실적 어땠습니까? 네, 쿠팡 법인이 오늘 새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2분기 연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요. 2분기 매출은 88억 5,600만 달러, 원화로 약 13조 3,0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4% 정도 늘어난 규모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데요. 환율 영향을 제외한 고정 환율 기준으로는 1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수익성인데요. 이 영업 손실이 5억 5,600만 달러, 약 8,3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 1억 4,900만 달러, 약 2,93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상장 이후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이라고 합니다. 쿠팡이 지난 1분기에도 적자를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적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쿠팡은 앞서 1분기에 2억 4,200만 달러, 약 3,54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데 이어서 이번 2분기까지 2개 분기,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적자폭 또 직전 분기보다 2배 넘게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상반기 전체 영업 손실은 7억 9,800만 달러, 약 1조 1,895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기 순손실도 약 8,560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3,100만 달러 순이익에서 적자 전환했고요. 상반기 단기 순손실 역시 약 1조 2,457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단기 순이익이 3,030억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요. 이 상반기 손실만으로 지난 2년간 벌어들인 이익 대부분을 반납한 셈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왜 이렇게 커진 겁니까? 이 가장 큰 원인은요, 지난해도 이슈가 됐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때문인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월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에 대해 약 4,236억 원,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 수집한 행위 등에 약 2,011억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에는 이 가운데 약 4억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56억 원의 규모가 반영됐습니다. 쿠팡 법인 측은 이 과징금을 제외하면 2분기 영업 손실은 1억 4,600만 달러, 약 2,192억 원, 단기 순손실은 1억 6천만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과징금을 빼더라도 여전히 적자라는 점에서 본업 수익성 자체도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특히나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다면 로켓 배송이나 핵심 사업의 성장세는 현재 어떠한 상황입니까? 네, 핵심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 그러니까 로켓 배송 같은 것을 포함한 부분 매출은 74억 2,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 정도만 늘었습니다. 고정 환율 기준 성장률은 1분기 5%에서 2분기 8%로 3%포인트 올라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활성 고객 수는 2,4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른바 탈팡 흐름 속에 활성 고객이 2분기 연속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사고 이전의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 어디에 기인한다고 봐야 됩니까?
네, 쿠팡은 2분기 동안 클래스 A 보통주 2,320만 주를 총 4억 5,900만 달러, 약 6,894억 원 규모로 사들였는데요. 앞서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적자 국면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이어가는 건 주가 방어와 주주가치 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 해석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여진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신호인지는 다음 분기 실적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네, 과징금이라는 일회성인 요인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두 분기 연속 적자에 상반기 손실만 무려 1조 원을 넘어선 건 그리 가볍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다만 핵심 사업의 성장률과 또 고객 수가 반등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하반기의 실적 회복세를 증명해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유통주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유통주가 엎치락뒤치락 방향을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고요. 이 와중에 오늘 장 신세계, CJ 대한통운은 오름세, 현재 구간 1%가량의 상승이고요. 그 밖에 롯데쇼핑과 이마트 그리고 BGF 리테일은 일제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국은행의 금 매입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실물 금 매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번 재개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한은외자운용원은 국내 생산 금 매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지난달 20일 LSMNM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달러화로 금을 사들였는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금을 원화로 장외 매입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한은은 한국거래소의 거래, 결제 인프라와 예탁결제원이 준비 중인 보관 인프라를 활용해서 국내 금 생산업체의 수출 예정 물량을 국제 금 시세로 사들일 계획입니다. 네, 국내에서 유통이 되는 금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 수출 예정 물량으로 한정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까? 네, 국내 금 시장에 추가 수요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금을 생산하는 업체는 사실상 LSMNM과 고려아연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 두 회사는 구리와 아연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금을 생산하면서 연간 45톤 규모 정도를 생산해서 이 가운데 10%인 4에서 5톤을 수출해 왔습니다. 업체가 거래 가능한 물량과 희망 시기를 제시를 하면 한은이 금 운용 계획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13년 동안 그동안 금 매입을 하지 않았던 겁니까? 네, 한은은 2011년 40톤, 2012년 30톤, 2013년에도 20톤 등 총 3년간 90톤의 금을 매입해 왔는데요. 이후 금값이 급락하면서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고 고점에서 금을 사들였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실물 금 매입을 중단했습니다. 이후로 금은 이자나 배당이 없는 무수익 자산인데다가 위기 시 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매입에 소극적이었는데 그 결과 한은의 금 보유량은 2013년 이후 13년째 104톤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3년 만에 다시 한번 금 매입에 나선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최근에 금값 조정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살펴본 건가요? 네, 정희섭 한은외자운용원장은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금에 대한 관심이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증가된 상태라면서 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금 비중이 낮아서 이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국 통화로 금을 사들이면 환해지 효과가 더 커진다는 점도 이번 방식의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아울러 최근 국제 금값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부담이 완화된 점도 매입 재개에 영향을 준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 국제 금 선물 시세는 지난 3월 초 온스당 3,511.6달러에서 지난달 말 4,491.1달러로 5개월 만에 23.8%가량 떨어졌습니다. 다만 한은은 스스로도 2013년 고점 매수로 학습 효과를 얻은 만큼 이번 매입을 저점 매수 판단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은은 이와 별개로 올해 2분기부터 금 상장 지수 펀드 ETF도 일부 매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국내 생산업체 시장에서는 새로운 판로가 생기는 셈인데요. 시장에 앞으로 미칠 영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당장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인데요. 국내 금 생산 기반과 수출 물량 자체가 워낙 적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입 시작 시점도 한국예탁결제원의 보관 인프라 구축이 끝난 뒤로 아직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한국거래소 금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자금은 실물로 인출할 때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한은해안에 이를 면제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며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금 매입 재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를 해서 외환 보유액을 다변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실질적인 매입 규모와 또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금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체 중에 하나죠. 고려아연의 시세 확인해 보실까요? 자, 고려아연은 오늘 5거래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일단 오늘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는데요. 지금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자진 취소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련한 소식인데요. 5%의 강세로 현재 구간 다시 한번 100만 원 선 돌파, 안착 시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슈 플러스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영은 기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